3월 5일 목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감염자는 5,766명이며 88명이 완치되어 격리 해제되었고 35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14만 6,541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사망한 환자분들과 가족들께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 대구 현지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추가, 공보위 배치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이번 추경이 방역 추경, 민생 추경임을 강조하시며 신속한 처리와 적시 집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오늘 발표 예정인 바 차질 없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 홍보할 것과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관리하도록 결정하며 모든 부처가 적극 지원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먼저 대구의 방역관리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5일 0시 기준 대구의 신규 환자는 320명으로 현재까지 4,00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이 중 1,564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584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현재 1,800여 명이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아직 대구 현지의 급박한 상황 때문에 현지 자료 정리와 입력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 이후 3월 27일부터 대구의 확진 환자 발생은 1일 400명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방역 당국의 예측보다 신천지 교회 신도들 간의 감염 확산 속도가 빠르고 집단 감염의 규모가 컸던 것으로 많은 확진 환자들께서 자택에서 대기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대구시 방역 관리와 치료 체계를 재정립하고 현장에 대한 통제를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유증상자 신천지 신도를 비롯한 고위험 집단의 검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일반 대구 시민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는 체계도 마련되어 현지 의사들이 참여한 중증도 평가팀이 모든 환자의 중증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집단부터 우선 병원에 입원하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입원 대기 중인 확진 환자들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의사들의 의료 상담을 제공하고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즉시 대응하는 체계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에 대한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확충하여 입원 치료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경증 환자들을 센터에 수용하고 빈 병상에는 중등도 이상 환자들을 입원하게끔 중증도에 맞는 치료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제까지 개소한 중앙교육연수원, 삼성인력개발원, 농업교육원 등을 비롯하여 오늘부터 서울대병원 인재원, 한티피정의집, 대구은행 연수원 등 경북대구 3, 4호 센터가 순차적으로 개소합니다. 이에 더하여 우정공무원 교육원, 건보공단 인재개발원, 국민연금 청풍리조트, LG디스플레이 구미기숙사 등 충남 대구 센터 4개소도 2, 3일 내에 차례차례 대구의 경증 환자들을 모시게 됩니다. 금주 말까지 2,000명의 환자들이 생활치료센터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며 필요한 인력과 물품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선뜻 시설을 제공하여 주신 모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공공기관, 기업들과 현장에서 의료관리를 맡아주시는 의료기관들에게 감사드리며 센터에서 꾸준히 일을 도맡아 주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기존 병원들에 더하여 오늘부터 국군 대구병원의 병실 증설 공사를 마치고 환자들이 입원하게 됩니다. 100병상에서 303병상 규모로 확장하고 음압시설을 갖춰 중등도 이상 환자 치료를 위해 운영될 것입니다. 현장 의료인들을 위한 방호구, 방역 물품 등도 계속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오늘도 경북대병원을 비롯한 현장 의료진에게
마스크, 보호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에 대한 방역 체계와 치료 체계를 재구축하며 상황을 통제해 나가는 중으로 계속 상황이 호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북 경산의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추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 3일 경산시의 신규 확진자가 경상북도 전체 신규 환자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전체 752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40%인 291명이 경산시 환자입니다. 특히 경산시는 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해당되고 경북 신천지 신도 환자 262명의 절반가량이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의 2차 감염과 소규모의 집단 감염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산시 내의 코로나19를 통제하고 여타 경북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산시를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집중 관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선 신천지 신도 가운데 31번 환자의 접촉자인 543명을 전원 자가 격리하였고 이외 신도와 교육생 245명은 능동 감시를 하는 가운데 유증상자부터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탁검사기관 2개소에 다른 검사기관을 연계하여 검사 수요 증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 3개소 이외에 필요한 경우 선별진료소를 즉각 추가 설치하여 경산 시민에 대한 진단검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경산시 소재의 중소벤처기업 대구경북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필요한 인력과 물품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물자가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산시의 경우에 대구처럼 큰 환자 규모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상당한 확진 환자가 확인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감염이 확산되기 전에 신속히 상황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진 환자를 조기에 집중적으로 찾아내고 생활치료센터와 전담병원에서 치료하여 코로나19 유행을 통제하고 지역 확산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경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자체와 방역당국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당분간 이동을 자제하고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가 모이는 자리는 피해 주시고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외출을 자제하고 개인 위생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신규 임명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배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본은 2020년도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742명을 오늘 조기 임용하여 지자체와 지역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방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 임용 공중보건의사는 각 지자체에 배치되어 3월 9일부터 검체 채취, 환자 진료, 역학주사 등 방역 업무 전반에 투입됩니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 각각 320명과 150명을 우선 배치하였고 그 이외의 15개 시도는 확진자 수와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 규모를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배치된 공중보건의사의 피로도와 감염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하여 2주 파견 근무 후 인력을 교체토록 하고 이후 자가격리를 위한 2주 유급 휴가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보호구와 전신보호복, 덧신과 보호안경 등 필요한 보호 장비를 충분히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위험수당과 숙박비를 포함한 각종 수당을 지원하고 각 지자체가 담당관을 지정하여 관내 숙소 목록과 교통편 등 필요한 편의를 최대한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부는 그간 대구 경북 지역에 지속적으로 의료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공병원과 군병원, 의료인 단체와 자원봉사 의료 인력 모집을 통하여 의사 283명, 간호인력 568명, 방사선사와 임상병리사 7명을 대구 경북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국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신임 간호장교 75명이 코로나19 의료 지원을 위해 대구 지역 감염병 전담병원인 국군대구병원에 배치되었고 내일부터 근무에 들어갑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인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지자체에서 수요가 많은 내과 의사의 민간 모집을 계속 확대하여 소요 인력 규모에 따라 최대한 인력을 적시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 교회 신도 조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천지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신도 등 명단에 대하여 일부 지자체 등에서 신뢰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료 검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1시에 과천에 있는 신천지교회 본부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으로 중수본의 특별관리전담반,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팀, 검찰청 포렌식 분석팀 등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장 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은 신도와 교육생의 인적사항 명단 일체, 예배별 출석 기록, 모든 신천지 시설의 주소 정보 등으로 기존에 제출한 명단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신도들의 감염 경로와 이동 동선 등을 파악하기 위한 방역관리 목적의 자료에 해당합니다. 행정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 자료 입수와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진자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 예방을 위하여 기존 3월 8일까지로 예고되었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3월 22일까지 2주 연장합니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긴급 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어린이집의 긴급 보육 이용과 관련된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별 콜센터와 시군구 보육 담당 부서, 어린이집 이용 불편 부정신고 센터에 신고할 수 있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즉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휴관에 들어간 사회복지 이용 시설들도 3월 22일까지 휴관 연장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함께 동참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초중고 개학 연기와 동일선상에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휴관이 길어짐에 따라 국민들께서 불편해하실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불편함이 보다 더 큰 불편을 막고자 하는 취지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계속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하신 분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4시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질의는 해당 브리핑 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세 종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제가 지목하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분들도 답변 전에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 종에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모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 4분 신청하셨습니다. 우선 4분 질문을 받고 서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오른쪽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일보 장종식 기자입니다. 짤막하게 복지부 소관하고 행안부 소관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지부 관련해서는요. 마스크 공급 대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생산, 유통 그 두 가지는 어느 정도 확충이 됐는데 공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는 그 약국 듀얼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걸 활용하는 방안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공급 방식을 좀 바꿔볼 생각이 없는지 복지부 소관에 이거 하나 여쭤보고요. 행안부에서는 일선 지자체에서 국가 비상사태를 맞이해서 재난관리기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특정 시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100% 대비 20%도 집행이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지침 하달이 있는지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오늘 그 국무회의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개선 방안, 공급 방식을 포함해서 공정한 배분과 생산 확대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결정되는 대로 아마 오늘 오후 3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후에 별도로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행안부에서 네, 행안부 안전소통 담당관입니다. 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재난관리기금 이외에도 재난구호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기금을 합하면 3조 2천억, 3조 한 3천억이 좀 넘는데요. 그 각 지자체에서 이제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에서 지난 2월 26일 날 각 지자체에 이 두 기금을 코로나19 대응하는데 적극 사용하라고 독려한 바 있고, 또 지금 저희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가 이 두 기금을 그 코로나19 대응에 얼마나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매일 일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님. 네, JTBC 윤재영입니다. 오늘 격리 해제자가 47명으로 많이 좀 늘었는데 주로 어떤 완치자들인지, 이분들이 전부 다 2번 음성이 나온 환자들인지 이게 좀 많이 늘어난 이유가 혹시 있으면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그러니까 퇴원 증상이 나아져서 격리 해제는 아니지만 퇴원한 사람들 혹시 몇 명인지 파악되시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완치라는 표현을 쓸 때 퇴원이 아니고 격리 해제자만 해당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오늘 조간에서 중대본에서 대검에 신천지 관련 공문 보냈고 윗선에 압색 협조 요청이 있어서 보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격리 해제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방역대책본부에서 좀 브리핑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환자들의 상태나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제인가요? 그 시기적으로 이제 좀 중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2주 이후부터 보통 아주 길게 8주까지 이 치료에 소요되는 그 외국의 사례를 감안해 보면 이제 그 기간이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좀 격리 해제 되시는 분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원에 관한 기준을 다소 그 외국의 수준에 견주어서 그간 메르스의 기준으로 적용됐었던 지침을 좀 완화한 내용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구체적인 그 내용 나머지 부분은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답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대검의 요청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고, 어제 국회 대정부 질의 또 법사위에서도 유사한 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법사위는 안 가고 대정부 질의에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 중대본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동일한 입장입니다. 저희는 이 강제적인 조치나 이러한 것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도 있고, 또 그러나 방역을 위해서 모든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의 발생할 수 있는 그 허점이나 빈틈을 메꿀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양측의 영향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간 수차례 브리핑을 통해서도 어떤 한 방향의 조치만 많이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그 입장을 늘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필요한 경우에 정부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판단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간 법무당국, 검찰 등으로부터 이 부분에 관련된 업무 협의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업무 협의 과정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그 중대본의 입장에 대한 확인, 또 입장을 묻는 이런 업무 협의가 있었고, 그 아마 3월 2일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취지,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이런 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그 확인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검찰에서 먼저 이런 검찰 측의 강제적인 그런 조치들, 그거는 수사당국에는 이제 법무당국이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먼저 행정적인 이런 조사를 통해서 이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을 먼저 제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어젯밤 사전 통지를 신천지 측에 하고 오늘 행정조사를 11시부터 아마 지금 시행이 실시가 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시행이 되고 나면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좀 역량이 필요해서 검찰 측의 지원을 받아서 포렌식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받아서 아까 말씀드린 그 명단 전체에 대한 정확성, 그리고 특히 1월, 2월의 예배에 참석했던 분들에 대한 신천지 측의 출석 확인 시스템을 확인하는 등을 통해서 정확한 그 참석자의 확인, 그리고 시설 장소에 대한 이 소재지 등에 대한 확인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나오는 대로 그 브리핑에 추가로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서울경제신문 우영탁입니다. 방금 나온 질문에 덧붙여서 여쭤보는 건데요. 2일 브리핑에서는 음지화가 될 수 있다고 강제 수사는 신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날 저녁에 업무 연락 협의에서 이제 바뀌신 건데, 어떤 부분 계기가 있었던 건지. 바뀐 부분이 아니고요. 그날 브리핑 전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릴 때 늘 이러한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우선적으로 지금 이 자료를 확보하면서 강압적인 조치를 먼저 쓰게 되면 신천지 신도들의 특성상 정확한 소재 파악이나 이 증상 발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방역적인 관점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방역 당국으로서는 정확하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방역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덧붙여서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명단 확보 후 비교를 위해서 강제 조치를 건의하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건지? 강제 조치를 건의한 것은 강제 조치에 대한 판단은 수사당국의 몫입니다.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는 그 업무 협의 과정에서 정확한 이 정보 확인, 이것이 방역 업무의 만전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CBS입니다. 그동안에 지자체에서 의혹이 계속 제기됐는데, 환자들이 신천지 신도들이 음지로 숨을 것 같다 말고도 또 명단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기존 확보한 명단 안에서 혹시 이번 행정조사나 이런 거를 실시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는 결함을 발견했다거나, 아니면 조사 중에서 추가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던 그런 필요성이 있었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 방역 차원에서요. 그리고 그 일부 지자체장들은 명단이 시간대별로 계속 조작되고 있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이게 조사가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사 과정에서 대비가 돼 있는지. 몇 가지의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관심은 방역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때 저희가 확보하고 이를 통해서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느냐가 저희의 관심사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최초 저희가 확보한 정보들, 그러니까 특히 신도들의 명단, 추가적으로 확보한 해외 신도나 그리고 법무부를 통해서 확인한 출입국 기록, 그리고 미성년자와 교육생의 명단 등 저희가 확보한 명단 전체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는 작업도 중요했습니다만 이 확보된 그 명단들을 통해서 이분들 중에 고위험군의 유증상자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또 그 유증상자들부터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그 확진의 속도를 좀 높임으로써 추가적인 지역사회 전파의 경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부작용을 덜 수 있는데 우선적인 초점을 맞췄습니다. 거의 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주 일부의 경우에 경찰 등을 동원을 해서 추가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거의 다 저희가 확보한 명단에 대한 소재 확인 그리고 유증상 여부 등의 확인이 이루어졌고 또 상당수 신도들에 대한 그 전국적인 유증상자들에 대한 검사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는 그간 확보된 저희들이 정보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혹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간 그 지자체에서 제기했던 그 몇 가지 문제들 중에서 이것이 좀 그 저희가 확보한 그 자료들의 구성 방식이나 분류 방식과 이런 좀 아주 그 기본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했었던 오류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서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박현정 기자님. 예, 한겨레 박현정입니다. 그 신천지 조사 관련해서 더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차관님께서 계속 견지해 왔던 입장은 그러니까 어떤 신천지에서 그러니까 협조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 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전까지는 자율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조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 견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은 그러니까 신천지로부터 협조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강제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셔서 검찰에 업무 협조를 한 건지 아닌지가 좀 궁금하고요. 어제 대검의 입장을 보면 그러니까 업무 요청이 와서 일단은 행정부가 먼저 자료 조사를 하시라라는 조언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조사도 없이 바로 검찰에 협조를 요청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럼 세 번째로 그 일부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 아니라 대검 쪽에 이제 그 팩스를 넣으셨고 팩스 내용이 모호하니 다시 확인을 해보니 그 압색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윗선에서 압박을 넣어서 이런 걸 보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서 추미애 장관이 박능호 장관으로부터 즉각적인 강제수사 개입해달라고 전화를 받았다. 그에 대해서도 입장 부탁드립니다. 예, 이게 뭐 유사한 내용을 똑같이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쭉 말씀을 드렸던 맥락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기에 이 강압적인 수단을 바로 요청을 하는 경우 또 그렇게 해서 진행되는 경우에 부작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러나 정확한 이러한 추가적인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은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수차례 저도 강조를 한 바가 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에도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하고의 업무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팩스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전에 업무 협의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은 이러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을 한 겁니다. 추가적인 이러한
확실한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진다면 이것이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그 추가적인 정보의 확인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래서 어제 방대본 또 그리고 검찰과의 협의를 통해서 관련된 전문 인력들과 팀들이 이 합동으로 행정조사 팀을 구성을 해서 어제 사전 통보를 신천지 측에 하였고 오늘 이렇게 행정조사를 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그 제가 어제 뭐 법사위에는 없었습니다만 국회 대정부 질의 본회의장의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저에게도 질문이 있었고 또 법무부 장관께도 같은 취지의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장관 저희 장관님과 법무부 장관님 간에 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협조 또 그리고 정보의 확인 등에 관한 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관께서 확실하게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던 바는 특히 이 집단 감염의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정 몇 개 날짜의 그 예배에 참석했었던 분들의 이 명단의 정확성은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하셨었고 그러한 필요성을 법무부 장관께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협의가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었고 어제 검찰과의 협의를 최종적으로 하면서 그 행정조사를 통해서 이 관련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가능하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오늘 행정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서울경제 이주원 기자입니다. 지금 중국 외에도 이탈리아나 이란 같은 나라에 대해서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나라에 대한 검역을 최근에 강화하신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다면 검역관리 지역을 추가 지정하거나 하는 등의 검역 강화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대책본부와 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방역대책본부는 이탈리아와 이란의 해외 이력 정보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하면서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해외 이력 정보의 채널 지금까지 저희가 이 정보를 담아서 제공했었던 DUR과 ITS 등의 요 두 나라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련되어서 그 추가적인 방역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계속 논의를 하고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아시아경제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시아경제 조연희입니다. 어제 자가격리 앱이 7일부터 도입된다고 하셨는데요. 그 격리자가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거나 뭐 핸드폰이 없을 땐 실효성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오늘 경산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추가됐는데요. 다른 지역 중에 또 추가될 곳이 있는지요? 예.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답변 드리고 행안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각 전국에서 계속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으나 대구 지역과 지금 오늘 새롭게 지정한 경산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민들과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특별한 고려를 하고 있는 지역은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행안부에서 자가격리 업무를 맡고 있는 이병철 과장입니다.
오는 7일부터 자가격리 앱을 전국적으로 실시할 예정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휴대폰을 끄거나 이제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알람으로 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가격리자가 장소를 이탈하고 하는 경우에는 본인 휴대폰으로도 알람이 울리지만 매칭돼 있는 전담 공무원 휴대폰에도 알람이 울리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답변해 주신 분은 이병철 범국민대책본부 격리지원 팀장이십니다. 이어서 MBN 기자님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BN의 강용호 기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선 드라이브스루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드라이브스루가 뭐 지금 외신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 좀 실효성이 괜찮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드라이브스루가 뭐 당국 내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내셔서 이런 걸 설치하게 되셨는지 좀 그 과정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향후에 뭐 드라이브스루를 추가로 뭐 얼마나 확충하실 거고 여기에 얼마나 인력을 투입하실지 이런 좀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혹시 청도 대남병원 관련해서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혹시 아니면 오후에 뭐 추가로 이와 관련해서 발표를 해주실 계획인지라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남병원 말씀하셨나요? 예. 네네. 예, 그 먼저 드라이브스루는 제가 그 성함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그 몇 분이 이 전문가가 특히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 왜냐하면 그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왜 검진이 좀 더 좀 신속하게 이렇게 확충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세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검체 채취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직접 이렇게 하게 되면 1시간에 3건 정도 이렇게 좀 하고 해서 이게 옷도 갈아입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소독도 또 하고 그래야 돼서 시간이 많이 소요가 돼서 어렵다. 그런데 아마 현장에서 이거를 혹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이렇게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차에 탄 상태에서 이동을 하게 되면 훨씬 신속하게 그리고 교차 감염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셨고 그에 대한 모형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저희가 지침을 내기 전에 일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이 부분을 현장에서 시행을 한 모형을 저희들이 볼 때도 이 표준적인 모형을 좀 제시함으로써 원하는 경우에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편의를 제공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어제 이 지침을 저희가 그간의 경험들을 살려서 제공을 했었고 추가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지원이나 필요한 인력에 대한 지원을 필요한 지역에 우선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청도 대남병원은 오늘 이제 음성 환자 PCR 검사를 통해서 양성 환자인 경우 아직 이제 치료가 끝나지 않은 양성 환자인 경우에는 15분이 오늘 국립정신건강센터로 어제 이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남으신 분들이 음성 환자입니다. 이 16분은 국립 부곡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되면 대남병원은 환자 전체가 이제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10명 발생했는데 아마 오늘까지는 전체 대남병원에 대한 조치는 완료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혹시 세종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네, 뉴시스 기자님. 네, 뉴시스 임재 기자인데요. 어린이집이랑 유치원 휴원 관련해 가지고 뭐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에도 보상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유치원은 지금 감염병 예방법상에 보면 아마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다만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사실은 휴원이라 하더라도 보육비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상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서울에서 질의 신청하신 기자님 4분 계신데요. 기자님들 질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BS 기자님. 예, KBS 전현우입니다. 어제 질문이 나온 것 같은데 생활치료센터를 내놓겠다는 단체와 교계, 지자체 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제공 의사를 밝힌 곳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드린 브리핑 중에 그리고 아마 설명 자료 지금 보도 자료 나갔을 텐데요. 거기서도 지금 오픈하고 있는 곳 처음에 3군데 이외에도 서울대병원도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한티 대구 대교구 피정의 집 그리고 대구은행 이 두 군데 서울대병원하고 병원 인재원하고 한티 피정의 집은 이제 오늘 추가로 개소가 되고요. 대구은행 연수원 7곡에 있는 대구은행 연수원과 우정공무원 교육원 등이 아마 내일 정도의 개소를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말 정도에 건강보험공단 인재개발원과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그리고 한 3월 9일을 목표로 해서 지금 LG 디스플레이 구미 기숙사 여기가 한 4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좀 대규모 시설입니다. 연금공단 청풍리조트도 300명 정도가 되고 우정공무원교육원이 약 한 600명 정도가 됩니다.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또 그리고 기업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저희가 명단을 받고 이제 협의를 진행 중인데 추가로 한번 정리를 해서 한 번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어떤 경우는 너무 소규모라서 좀 왜냐하면 저희가 의료 인력도 배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나치게 소규모의 경우에는 좀 운영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 좀 낮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여건상 좀 적절치 않은 경우 또 아직은 좀 대부분의 지자체나 지역 주민들께서 흔쾌히 수용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전에 또 저희가 지자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서로 양해를 하는 것이 원활한 개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전적인 조치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특히 민간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MBC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MBC 곽동건입니다. 현재까지 대구 경북에서 진행 중인 환자 중증도 평가가 얼마나 됐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혹시 경증, 중등도 중증, 최중증까지 각각 몇 명씩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지 또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매일 저녁 밤 늦게 이렇게 좀 대구시에서도 밤 늦게나 이제 자료가 좀 취합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또 밤에 그러니까 오후에만 또 이렇게 늦게만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서 취합이 좀 늦어지는데요. 이런 브리핑 이후에 가장 최근 기준의 자료를 정리해서 문자로 저희가 요거는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일보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일보 안규영 기자입니다. 지금 보면은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중증도 분류되고 있는데 아까 물어본 거랑 좀 중복된 측면도 있지만 중증 환자로 분류됐는데도 입원 대기 중인 그러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대구 지역 환자 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들 수는 좀 언제쯤 진정될 거로 보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무엇보다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우선 좀 깊은 우선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병상 확충하고 치료센터 확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특히 대구 지역이나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사망을 줄이도록 하는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이 배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확진자 수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 않겠습니다만 대체로 유증상자부터
그 조사를 했었던 대구 지역의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 먼저 마무리됐고, 지금 이제 증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에 대한 조사와 일반 그 대구 시민들에 대한 그 증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에 대한 아마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그 줄어들 가능성은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며칠은 더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중증도 분류도 현장에서 그 특히 대구시 의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하에 좀 정착이 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도 새로운 질환이고, 또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장비를 다 활용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분이 치료받았던 정보를 바탕으로 연령이라든지 그 유선상의 문진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정착에 있어서 일정 부분 시간과 경험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점차 속도가 내고 좀 정확성도 점차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편에서는 저희가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원에 대한 병상 확충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들, 그리고 일부 특히 그 상급종합병원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이 아주 위중한 환자, 중증 환자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저희 분류가 좀 정확해지고 경증 환자가 빠져나온 병상을 그 중증 환자들이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최중증 환자에 대한 그 수용 그 병상을 좀 더 확충을 하는 노력이 진행되면 뭐 기대컨대는 다음 주 중에는 그래도 상당히 좀 안정하게 이 위험도가 높은 환자분들을 우선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한 그 목표를 위해서 저희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 기자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경제 김현주 기자입니다. 앞서 여러 질문이 나와서 반복적으로 답변을 하게 해드려서 죄송한 면도 있는데요. 사실 기자들이 아직 좀 해소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강제력 행사도 할 수 있고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뭐 두 개의 입장을 견지해 오셨지만, 지금까지 그래도 강제력 행사보다는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쪽으로 이 중대본은 무게가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신천지 조사가 이미 99% 완료됐다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행정 조사를 결심했기 때문에 좀 이제 기자들로서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나, 아까도 좀 여쭤본 게 있지만 결정적 계기가 있었는지, 정말 명단에 뭐 결함이 정말 많이 발생되었다 이런 게 있는지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만약에 이 행정조사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해서 저에게 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제 답변이 매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대한 이해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그 민감한 부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자신도 좀 답변에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똑같은 답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양지 부탁드립니다. 저희 중대본의 입장은 당초부터 마찬가지의 동일한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유일한 목적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한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 입장을 위해서 그간 뭐 저희가 확보한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필요한 방역 조치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른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 제기했었던 그 문제 지적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해명이 가능하거나 차이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언론에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한 입장 하에서 저희가 그러한 입장을 견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필요한 경우, 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이렇다면 저희들은 모든 수단의 강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늘 열어두고 있었습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가 이제 거의 그러한 저희가 확보한 정보들에 기초한 방역 조사, 역학 조사 등이 진행이 됐고, 필요한 우선적 조치들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검찰 당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이 시점에서
보다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는 기존에 확보한 이런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였고, 그 방법에 대해서 그 검찰의 포렌식 그 분석 그 전문가들의 이 지원하에 저희가 기본적인 정보를 좀 더 면밀하게 확인을 한다면 저희가 혹시라도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오늘 행정조사에 임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오늘의 행정조사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논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강제적인 절차에 대한 진행 여부 등은 수사당국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질의답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구 현지에서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구 경북 주민 여러분들께 그동안 정부의 일부 대응이 이 빠른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불편을 끼쳤던 점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중증도의 분류, 그리고 병상으로의 입원 또는 센터로의 입소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장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인과 함께 여러 가지 수고를 아끼고 계시지 않은 이런 현장 종사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대구 지역과 오늘 새롭게 특별관리지역으로 관리하게 된, 확대 적용하게 된 경산시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월 5일 정례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